13주차 목요일인데 이 자리에서 수업한 지 석 달 만에 에어컨을 냉방으로 희망온도 15도로 조절해서 켜는 방법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윈드마스터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프로젝트랑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2호학번 친구들 중에 이번에 진짜로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친구들은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번 주에 그런 프로토타입 초기 버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적을 수 있을 만한, 지금 시점에 내 마음대로 목표에 따라서 골라가면서 적을 수 있을 만한 대부분의 코드들은 지금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료로 나도 지금 상상할 수 있을 법한, 플레이할 수 있을 법한 가장 기초적인 게임을, 우리 있잖아요, 정량적인 목표, 키 입력 5개 쓰고 치트키 포함 5개 쓰고 그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거 3개 이상 구성해 가면서 만들면 일단 90점은 딸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이 클래스에 GUI 튜토리얼이라 그래가지고 라이트 버전, 미디엄 버전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을 올린 적 있잖아요. 걔네들 까보시면 튜토리얼 0, 1, 2, 3, 4, 5 이렇게 있고, 그거 외에 GUI 블랭크 어쩌고.py 파일이랑 GUI core.py 파일 이렇게 2개가 눈에 띌 겁니다. 그 두 친구를 여러분이 골라가지고 적당히 바탕화면에 새 폴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서. 우리가 이 .py 파일 2개만 있으면 나만의 GUI 프로그램 바로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내 컴퓨터에 저 GUI 어쩌고 .py 파일이 없다라면 이 클래스에서 라이트 버전이든 미디엄 버전이든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면 들어있으니까 일단 요거 파일 2개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의 테마에 해당하는 시간과 관련한 내용,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같이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 볼 거냐를 스케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리 수업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고 마치 있잖아요, 생성형 수업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기본 세팅상으로 가면 화면 크기는 800에 60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예시에서 살짝 나왔던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해서 이 친구는 지금 시작 0번 하고, 그 다음에 엔터키 치면 게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지정해둔 제한 시간이 지나면 게임 종료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로 넘어가게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엔터키 치면 다시 2번째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이런 느낌으로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다가 엔터키를 치면 그때부터 우리가 시간을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간축을 놓고 이 친구의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이 친구의 스테이트 값을 놓고 보면 F5를 누른 시점을 원점으로 놓고 본다면 시간축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0인 채로 유지하다가 엔터키를 누르면 그때 이제 스테이트가 1로 넘어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로 쭉 진행하다가 우리가 미리 지정해둔 제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제 스테이트가 2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엔터키 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스테이트 1이 돼서 2번째 게임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스테이트가 1인 동안, 게임 한 판을 진행하는 동안이 몇 초가 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일단 반영을 해두고 넘어가는 식으로, 거기에 반영된 내 게임의 전반적인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정해두면 우리는 지금 예시니까 진짜 플레이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단 3초로 정해놓고 일단 얘기를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엔터키 치면 3초 동안 게임하는 거예요. 3초가 지나면 무조건 게임은 끝납니다. 게임이 끝난 이후에는 또 엔터를 치면 또다시 3초 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엔터키를 치면 적당히 위에다가 녹색으로 길다란 네모를 하나를 표시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게이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지가 영어로 뭡니까? G-A-U-G-E잖아요. 가우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이지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 정도 길이의 게이지를 만들어 놓고 얘가 1초에 3분의 1씩 뚝뚝뚝 끊기는 느낌으로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얘가 매 프레임마다 정확하게 남은 시간에 정비례해서 줄어들어서 거의 마지막 프레임에는 매우 작은 너비를 갖게끔 그 친구의 사이즈를 조절해서
마치 모래시계 같은 느낌으로 남은 시간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초기 버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최종 버전 나중에 미적 시험 본 다음에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을 둘 다 여러분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코드 쪽은 결국 문장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고정을 시켜놨어요. 두 함수,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두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로 문장을 적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니셜라이즈는 F5 눌렀을 때 맨 먼저 딱 한 번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체 반복 흐름의 첫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문장들을 적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은 일단 기본 세팅상으로는 1초에 60번,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내용물을 실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 게임이 60분의 1초마다 뭘 해야 되냐, 어떤 타이밍에 뭘 해야 되고 언제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냐 같은 것들을 열심히 분기 흐름 위주로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캐릭터랑 나랑 부딪혔을 때 내 라이프를 1을 깐다라든가, 지금 우리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남은 시간이 드디어 0 또는 음수가 됐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게끔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 중간고사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드디어 최소한 2달 정도가 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지금 시점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거는 나만의 새로운 프로그램, 이전보다 좀 더 큰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거는 보통은 데이터 쪽에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조건식 적어야 되는데 내가 원할 때만 true가 뜨는 조건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수식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면 보통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에서 일단 우리가 데이터 쪽에서 먼저 최대한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다양한 이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지금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려서 전체 실행 흐름을 나눠서 쓸 거니까 스테이트라는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기본적인 타임아웃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 듀레이션 정도로 가져가면 적절할 것 같아요. 미리 3초로 세팅하고 스타트 하면 적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언제 엔터키를 쳤냐에 따라서 이번 게임이 정확히 언제 끝이 날 것이냐에 해당하는 종료 시각이 결정될 겁니다. 그거는 엔터키를 친 바로 그 프레임에 현재 시각에 듀레이션만큼을 더하면 정확하게 엔드타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담아놓고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엔드타임 비교하면서 지금 3초가 지났나 안 지났네, 지났나 안 지났네, 지났나 안 지났네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냐에 따라서 100%면은 게이지를 꽉 채울 거고, 그 다음에 뭐 절반 정도면 반만 채울 거고, 이런 느낌으로 너비를 조절할 거예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엔터키를 친 시각도 우리가 담아뒀다가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엔드타임 빼기 스타트타임 하면 정확히 듀레이션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도 업데이트가 호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현재 시각 빼기 스타트타임 하면 이번에 게임 시작한 지 몇 초가 지났는지를 즉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3초 대비 몇 %냐? 예를 들면 3초 대비 지금 경과된 시간이 1초다. 라면 2초 어치만큼만 게이지를 리사이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게이지는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고, 그래서 이번 프레임의 게이지의 사이즈를, 게이지의 너비를 얼마로 할 거냐가 그 두 시각을 뺀 시간을 가지고 결정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스타트 타임은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요, 없앱시다. 엔드 타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역수가 필요한 거니까 엔드 타임 빼기 현재 시각하면 남은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게이지의 너비는 거기에 정비례하게 될 테니까 그것만 쓰면 될 것 같고, 스테이트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화면 표시랑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뭐 편하게 간다면 우리의 게이지의 XY 좌표랑 너비 높이를 지금 지정하면 되는 건데, 일단 어느 정도는 여백, 마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진이 외국어였습니다. 아무튼 마진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마진을 대충 50픽셀 정도로 잡는다 치면 그러면은 100%일 때 게이지가 700이 되는 셈이에요. 근데 지금 700이면 우리가 지금 3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예쁘게 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좁기는 하지만 왼쪽 마진 100, 오른쪽 마진 100 해서 전체 너비가 600이 되도록 그래서 1초에 200픽셀씩 스무스하게 깎이는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600이라는 너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 게이지의 XY 좌표랑 높이를 구하면 돼요. 자, 일단 X 좌표는 지금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2D 게임 만들고 있고 컴퓨터 동네, 특히 컴퓨터 CG라고 부르는 그래픽스 동네에서는 X축은 우리가 알던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이고 Y축은 위에서 아래로 플러스 방향이니까 일단 어떤 네모의 XY 좌표는 그 네모의 왼쪽 위 점이 몇 컴마 몇이냐를 재는 겁니다. 따라서 이 X좌표는 우리가 만들 때 왼쪽 마진을 제외한 만큼이니까 100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Y좌표를 이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좌표도 그냥 간단히 생각한다면 뭐 요 위아래 얼마 정도 띄는 게 나을까요? 100만큼 띱시다. 그러면 100, 100부터 스타트하도록 하고 너비는 처음에 0으로 스타트하면 되겠죠. 너비를 처음에 0으로 스타트한다는 건 엔터키 칠 때까지는 우리가 게이지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제 얼마로 할 거냐는 높이는 지금은 가로로 600이니까 50으로 하도록 합시다. 게이지의 높이는 50. 딱 이 정도 숫자, 이 정도 데이터들 정해두면 적당히 필요한 경우 리터럴 적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중간중간 바뀌는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GUI 모듈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네모의 좌표라든가 크기라든가 등등은 get position, get size 같은 걸 써서 그때그때 가져올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작성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드 적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요 블랭크 어쩌고.py를 맨날 해오던 Shift 클릭해서 Edit with idle로 3.13에서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전에 자주 본 적 있는 그런 문장들 적혀 있고 함수정의 두 덩어리 적혀 있고 그 밑에 또 뭔가 원래 적혀 있던 거 잔뜩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5 누르시면 바로 텅텅 비어있는 개발 중 느낌표라고 돼 있는 가로로 800에 세로 잠깐만 나 지금 녹화 안 하고 있었어. 아무튼 이건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전에 봤던 거 여러분 구경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 중 창 뜨면 자, 이 창은 닫으셔도 돼요. 지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 창은 닫되 지금 여러분이 방금 F4를 눌렀다면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가 지금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창을 닫았다라면 이렇게 꺽쇠 3개도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꺽쇠 3개가 떠 있다라는 건 방금 전에 F5 눌러서 우리가 그 블랭크에다 적어둔 그 문장들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해서 마지막 문장 실행까지 지금 끝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W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 한 다음에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조금 정밀하게는 2초를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W의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목록으로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치 타임 점 하고 기다리면 타임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방금 전까지 우리 코드 열심히 실행하고 있었던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너 지금 W 이름 사전에 뭐 들어있니? 와 같은 것들을 물어본다던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help 같은 걸 치면 move object에 대한 설명 보여줘. 얘네들도 지금 전부 다 메모리 위에 각각의 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런 것들 중에 일부분을 필요한 만큼 떼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들도 여러분이 중간중간 코드 칠 때 예를 들면 여는 괄호라든가 칠 때 이런 것들을 툴팁으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py 파일을 그러니까 blank.py 일단 여신 다음에 다짜고짜 F5를 누르고 그 다음에 하얀색 창 뜰 건데 걔는 일단 닫아둔 채로 그렇긴 하지만 자, 요 인터랙티브를 끄면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는 말고
방금 전에 우리 문장 한번 실행했었던 기회를 살려둔 채로 Alt 탭해서 우리 코드를 적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py 파일 내용 적을 때도 이 친구가 마치 방금 전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그때그때 물어봐 가면서 적절한 이름, 지금 당장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을 띄워준다거나 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려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아마 설명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W 한 다음에 점 찍고 2초를 기다려야 돼요. 개불편하다, 2초 기다릴 수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뭐 국민 단축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점 찍고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스페이스바 누른 바로 그 시점에 바로 목록을 띄워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목록이 안 뜬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목록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언제 안 뜨냐? 여러분이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뜨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F5를 눌러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켜고 우리 .py 파일 요거 내용물 실행해줘. 달리 말하면 내 파이썬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줘 한 다음에 X 눌러갖고 꺽쇠 3개 뜬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이미 한번 실행한 적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W의 이름 사전을 털어준다라든가 등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F5 눌러서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너도 한번 읽어봐와 같이 부탁을 해가면서 코드를 작성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면서 막 길다란 이름, 복잡한 이름 같은 거 쉽게 적어가면서 코드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 준비를 먼저 해봅시다. 이런 다양한 이름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일단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놓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initialize 함수 정의 내용물을 먼저 적을 겁니다. 원래 적혀있던 문장들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돼요. 그래서 initialize부터 스타트 해봅시다. 자, initialize는 우리가 지금 전체 프로그램이 엄청 커다란 while문으로 구성될 거란 말이에요. 반복 흐름으로 구성될 거예요. 그 while문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딱 한 번 내용물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반복 준비, 그 반복의 3단 콤보 중에 첫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코드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따라서 대부분의 이니셜라이즈에 적는 대부분의 코드들은 할당문으로 구성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data 한 다음에 state는 뭐 0으로 놓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프로그램의 예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행 흐름은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0은 시작 상태, 그 다음에 1은 진행 상태, 그 다음에 2는 종료 상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우리 게임의 어떤 난이도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숫자들도 전부 다 일단 적절한 이름 하나 마련해 놓고, 예를 들면 dur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는 3.0초로 하겠어와 같이 지정을 해두고 넘어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내가 데이터 흐름 구성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이름들도 지금 미리 등재해 둘 수 있게끔 적절한 할당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본 바로는 endtime이라는 이름을 중간중간에 쓰게 될 것 같아요. 이 endtime의 적절한 값을 담는 시점은 스테이트가 0일 때 또는 2일 때 엔터키를 치면 현재 시각을 놓고 거기다가 듀레이션만큼을 더해서 그거를 엔드타임으로 삼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엔터키를 치지 않았으니까 아무거나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이 할당문을 적는 목표는 이니셜라이즈 내용을 실행하는 시점에 데이터의 w.data의 이름 사전에 미리 이런 나중에 사용할 이름을 등재를 해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하면 일단은 중간중간 사용할 우리가 그림으로 미리 그려둔 그런 이름들을 준비가 끝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이지를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w.data.number 가우게 한 다음에 w. 그다음에 new 하고 대문자 r 정도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자, 점 찍고 바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셔도 되지만
네, 적당히 글자를 조금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new r까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록에 그 new r로 스타트하는 적절한 이름들이 상단에 위치하게끔 미리 스크롤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new rectangle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맥 쓰는 친구들은 이게 컨트롤 스페이스가 아니라 커맨드 스페이스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요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Show Completions라는 메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윈도우쟁이들은 이제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 적혀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면 되고, 맥쟁이들은 여기 적혀 있는 그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New Rectangle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X좌표는 방금 본 바로는 100입니다. 그 다음에 Y좌표도 일단 100으로 스타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비는 처음에는 얼마로 잡든 상관없기는 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엔터키 칠 때 리셋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0으로 하고, 근데 높이는 이제 우리가 고정을 시켜둘 거예요. 항상. 높이는 얼마로 할 거냐라면 얼마입니까? 그래요. 5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색상도 일단은 그린으로 놔두고 스타트를 합시다. 게이지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new rectangle이든 new oval이든 new image든 그런 애들에 대한 함수 출식 적어두면 그 계산 결과값, 얘네들의 리턴 값이 방금 만든 네모가 3번 네모예요, 7번 네모예요와 같이 각각의 네모별로 고유한 숫자를 하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숫자를 일단 키핑을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방금 만든 그 네모를 위치를 바꾸고 싶다, 크기를 바꾸고 싶다,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니셜라이즈에서 백업해둔 그 넘버 게이지 값을 써서 move 오브젝트라든가 등등 호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시간과 관련한 기능, 현재 남은 시간을 지금 표시하는 기능을 만드는 게 현재 목표인데, 그거랑 관련 있는 엄청 중요한 네모를 다루기 위한 숫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엄청 중요한 게이지 네모 자체를 F5 누르자마자 일단 먼저 준비해 놓고 스타트 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원한다면 만땅이 지금 얼마냐면 가로로 800인데 좌우 마진이 100이니까 만땅은 600입니다. 그래서 원래 0으로 방금 세팅했던 너비를 600으로 만든 다음에 F5를 눌러보실 수 있을 거예요. F5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100 곱하기 100이 가로로 100, 세로로 100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높이 50이니까 지금 여백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지금 600픽셀만큼 녹색 길다란 직사각형이 지금 보이면 성공이에요. 이게 지금 만땅이고 3초 남아있을 때 만땅이고, 예를 들면 300으로 바꾸면 얘는 이제 절반 정도 남아있을 때 이렇게 연출된다 말할 수가 있겠죠.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금 위에 마진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일단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잠깐만. 그러네. 지금 너비가 0일 때도 표시가 되긴 하네요. 그러면 뭐 별 수 없지 뭐. 처음에 녹색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투명으로 놔두고 스타트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너비가 얼마든 간에 투명색이니까 게이지가 현재 안 보이는 채로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이건 사실 크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두고 이 정도면 일단 시작할 준비는 어느 정도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 작성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단 업데이트 내용물 적기 시작한다라면 가장 먼저 if문을 적고 스타트 해야 돼요. 그래서 w.data. 한 다음에 좀 기다리시면, 또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F5를 눌러서 한 번이라도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을 실행했다라면 데이터 이름 사전에 진짜로 저런 이름들이 등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목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 버전 만들 때도 이름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엄청 긴 이름 이런 식으로 막 도입할 수도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잘 F5 눌러가면서 이것도 좀 등재해줘와 같이 부탁해가면서 자동 완성 컨트롤 스페이스 기능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오타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패스문으로 채워두는 엄청 길다란 if문 하나를 마련해두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면 지금 스테이트는 0 또는 1 또는 2니까
스테이트가 0일 때 실행할 코드 맨 위에 부분에다 적고 가운데 부분, 아래 부분에다 적으면 되겠구나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거 먼저 해봅시다. 스테이트가 0일 때 뭐 할 거냐? 스테이트가 0일 때는 언제냐면 F5를 누른 직후예요. 그때는 지금 화면은 텅텅 비어있고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스테이트가 0일 때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서, 그러니까 매 60분의 1초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게임 안에서 뭘 해야 되냐로 물어보면 막 뭐 게이지를 감소시키고 시간을 재고 그딴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엔터키만 집중해서 쳐다보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프레임에 저 사람이 엔터키를 눌렀다면 게임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놓고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꾼다고 같은 코드를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적으면 되겠죠. w.keys 한 다음에 조금 슬프지만 이 동네에서는 엔터키를 리턴 키라고 부릅니다. 그거만 살짝 신경 써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사람이 이번 프레임에 엔터키를 누른 게 맞다면 w.keys 어쩌고는 계산하면 true가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w.data.state를 1로 바꿀 겁니다. 근데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 아래 코드를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60분의 1초마다 반복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스테이트가 1일 때 수행할 반복 흐름에 대한 첫 반복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다음 시점부터는 아예 다른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다루기 이전 시점에 미리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면 지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도 그 대부분의 작업은 데이터 흐름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자, 엔터키 치자마자는 게이지가 당연히 만땅인 채로 스타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투명색이니까 녹색으로 놔두고 스타트 하면 되겠죠. 일단 그걸 놓고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스테이트가 1일 때는 3초 동안 게임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타임 스탬프 값이 스타트 타임이라 치고 지금으로부터 3초 뒤에 게임이 종료돼야 된다. 스테이트 값이 1에서 2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그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를 지금 미리 계산해서 아까 미리 준비해둔 엔드 타임 이름에다가 담아놓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석은 저만 칠게요. 다 적은 다음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둘 다 결국은 데이터 흐름이고,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게이지 최대 길이로 출현시키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w.resize objec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쉬우니까 이걸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숫자를 하나 밀어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숫자는 넘버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게이지에 대한 숫자를 들고 있어요. 이걸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게이지 네모의 너비랑 높이를 우리가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그 친구 최대 넓이는 지금 그림으로 미리 준비해둔 바로는 600이에요. 따라서 600 때려넣고 그 다음에 높이는 50입니다. 항상 동일하게 50 밀어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w.recolorObject라는 것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게이지에 대한 색상을 이번에는 그린으로 바꿔줘와 같은 느낌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이 둘만 하고 여러분 바로 F5 눌러서 엔터키 쳐보시면 진짜로 엔터키 친 바로 그 프레임부터 만땅 가로로 600만큼의 녹색 게이지가 뜨기 시작하면 성공이에요. 과연 저는 지금 생성형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류 없이 잘 짜고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엔터키 치는 시점부터 만땅 게이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끝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사용자 눈에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인 데이터 흐름이 성공적으로 발생합니다. 언제? 스테이트가 0이면서 엔터키를 친 프레임에. 그리고 종료 시각 기록해 두는 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당은 우리가 직접 적으면 됩니다. w.data 한 다음에 end time은 현재 시각이 타임 스탬프에 있고 거기다 플러스 w.data duration을 더해서 담아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엔터키를 친 바로 현재 시각으로부터 3초 뒤까지가 전체 게임 러닝 타임이다. 3초 뒤에 게임을 끝내야 된다라고 미리 준비해 둔 채로 스테이트가 1로 바뀌니까 다음 덩어리를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작업을, 자, 여러분 요거 if문 다 치셨으면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작업을 스테이트가 2일 때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트가 0일 때랑 2일 때 수행할 작업이 동등합니다. 물론
실제로 여러분의 게임 만들 때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종 버전 만들 땐 더더욱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간단한 예시니까 얘네들을 동치로 놨던 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3초 지나서 게임 끝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언제까지? 저 사람이 엔터키 칠 때까지. 엔터키 치면 뭘 해야 되냐?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1로 넘길 겁니다. 전환을 발생시킬 거예요. 다음 프레임부터는 게임이 진행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프레임에 미리 게임 한 판을 시작하기 위한 첫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놓고 넘어가도록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실제 게임을 진행하는 부분만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1일 때 해당하는 elif 부분 내용물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게이지 크기 갱신이고, 두 번째는 시간 다 되면 종료 상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예시상으로는 스테이트가 1일 때는 사용자 입력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엔터키 쳤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계는 하염없이 쳐다볼 겁니다. 시계를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시간 다 됐나?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타임 스탬프 값이 엔드 타임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게이지를 투명색으로 바꿔놓고 스테이트 값을 2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거 먼저 해봅시다. 아래 걸 먼저 해볼게요. 시간 다 되면 종료 상태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각이 타임 스탬프죠. 가 크거나 같다면 뭐보다 w.data.endtime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미리 준비해둔 종료 시각을 초과한 거예요. 뭐가? 현재 시각이. 그러면 우리는 종료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궁극적인 코드는 스테이트를 2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종료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에 수행할 만한 데이터 흐름을 여기서 한번 발생시키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뭐 특별히 할 건 사실 없긴 한데, 그것들 중에 지금 게이지가 너비가 0일 때도 찔끔 지금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되고 있으니까 이 리컬러 오브젝트만 살짝 복사해서 들고 온 다음에 게이지를 투명색으로 바꾼다까지만 해두고 넘어가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은 단색 게이지를 쓰고 있잖아요. 단색 네모를 써서 게이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림 파일을 지금 써서 게이지라든가 하트라든가를 표현하고 있고, 내가 지금부터 하트를 보여주겠어, 지금부터는 이 하트는 화면에 안 보이게 만들겠어 하고 싶을 때는 리컬러 오브젝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단색이 아니니까요. 그때는 이제 그 튜토리얼 6번 히트 테스트인가 뭔가 하는 그거 예시 열어보시면 그 쇼 오브젝트랑 하이드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가지가 마련돼 있고, 여러분이 테스트 해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예시 코드가 적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걸 쓰면 그림도 처음에는 가려놨다가 엔터키 치면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든가 등등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투명색으로 바꾸는 걸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작성을 했다라면 이제는 게임을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어요. 상태 전환과 관련한 코드는 지금 다 짰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엔터키 치고 3초 뒤에 게이지가 사라지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또 엔터키 치면 또 3초 뒤에 사라지는 걸 보시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게이지의 사이즈를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줄이는 새로 지정하는 코드는 안 적어놨어요. 그렇긴 한데 3초 뒤에 게임이 끝나고 게임이 끝난 다음에 엔터키를 또 치면은 또 다시 한 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 전환은, 상태 전환은 지금 성공적으로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럭저럭 이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버전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내가 지금 당장 적고 싶은 코드를 적으려면 일단 if문을 켜켜이 쌓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적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대부분 상황에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적고 싶은 코드를 매 프레임마다 실행하는 게 아마도 아닐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사전 구도를 먼저 짜두고, 그 있잖아요. 막 그림 같은 거, 사생대의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뭐 여러분이 이제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미술 선생님을 만난 게 아닌 이상은 일단은 뭐 이렇게 선 그려놓고 뭐 원근법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일단 구도부터 잡고 그 다음에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기술들 중에서는
일단 이런 느낌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먼저 그려놓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 전환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 같은 것들 살짝 생각해보고 그게 키를 누르면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생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쓰시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두 네모가 겹쳤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라이프가 0이 됐을 때 발생한다든가 등등. 그래서 그런 상태 전환은 당연히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if문을 적게 될 거고 그 if문의 조건식 어떻게 적으면 될 거냐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키 누르는 거랑 시간 지나는 거. 그 둘에 대한 데이터 흐름을 갖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이지는 실시간으로 깎이는 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매 프레임마다 게이지의 너비를 재계산을 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자, 이 친구의 게이지의 너비는 정확하게 현재 남은 시간에 정비례하도록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그래서 계산해서 일단 위즈라는 이름에다가 담기 위한 할당문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600이 100%란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 100% 달리 말하면 3초 남았으면 600입니다. 2초 남았으면 400이에요. 1초 남았으면 200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안하면 얘는 지금 결국은 막 그 통분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 200 곱하기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낫겠죠? 200 곱하기 몇 초 남았냐? 1.5초 남았으면 1.5배 하고 3초 남았으면 3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몇 초 남았는지 남은 시간이 나오는 수식만 이 오른쪽에 적을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걔는 우리가 뺄셈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뺄셈은 곱셈보다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괄호를 먼저 치고 타임스탬프 현재 시각 빼기 미리 백업해둔 잠깐만 엔드타임이 좌항에 와야겠네요. w.data.endtime 한 다음에 빼고 타임스탬프 하면 남은 시간이 나오겠죠. 종료 시각 대비 남은 시간이 정확히 몇 초인지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200에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 프레임에 남은 시각에 정비례하는 게이지의 적절한 너비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일단 위즈에 담아놓고 우리는 위사이즈 오브젝트 호출하면 돼요. w.위사이즈 정도 하고 위사이즈 오브젝트 하고 w.data.endtime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너비는 위즈에 담아놨고 새로운 높이는 항상 50이에요. 로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거예요. true 또는 false로 들어올 겁니다. 또는 마우스 포인터 XY 좌표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걸 꺼내서 쓰면 됩니다. 지금 마우스 포인터 좌표가 얼마냐? 는 w.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튀어나오도록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걔네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이 몇 시냐는 타임스탬프에 담겨 있어요. 시각을 점 하나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두 점에 대한 뺄셈을 해서 시간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조건식을 굴린다든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적절한 점 하나, 종료점을 하나 찍어놓고 현재 시각 점이랑 뺄셈을 해서 남은 시간 값을 플롯 형식 값을 구한 다음에 걷다 200을 곱해서 또는 다른 뭔가 수식을 계산을 해서 내 게임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새로운 데이터를 지금 도출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반영하는 건 w.move 오브젝트, resize, recolor 오브젝트 등등을 써서 사용자 눈에 전달하기 위한 반영을 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완성이에요. F4 눌러보시면 미안해요. 제가 아까 자동 완성을 과신을 해서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제 잘 동작할 겁니다. 게이지의 너비를 새로운 너비로 지정한다니까요. 가봅시다. 뚝 엔터 또 치면 뚝 한 번 더 치면 뚝 같은 느낌으로. 자,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남은 시간이 1초 미만으로 남았다 내지는 20%로 미만으로 남았다고 할 때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은 시간은 3.0초에서 스타트해서 0.0초까지 단조 감소할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감안하면 쭉 떨어지다가 어떤 시점까지는 여전히 녹색인 채로 유지하다가 어떤 선을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빨강색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코드를 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여기다가 이 부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너비가
150보다 작으면 같은 느낌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전체가 600이니까 계산한 너비를 가지고 4분의 1 지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같은 느낌으로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w. 리칼라 오브젝트에서 w.data. number underscore gauge 하고 그 다음에 red 같은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50보다 작은 동안 계속 빨간색으로 바꿀 건데 이런 식으로 바꿀 건데 뭐 이거 하나 실행한다고 해서 뭐 시간 뭐 엄청 느려지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그게 걱정 말고 해도 됩니다. 빨강색일 때 빨강색으로 또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피 이하면은 위험한 거다. 그러면 300으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가 600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그라데이션하게 만피가 완전 생 녹색이고 그 다음에 0이 그러니까 죽기 직전 죽은 직후 정도가 완전 새빨강이다 하고 그 사이를 이제 녹색이다가 연한 무채색 되고 다시 빨강색으로 바뀌는 걸 희망한다라면 그때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딱 단색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례해서 색상을 지정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W. 하면 make color code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레드 255, 그린 0, 블루 0 하면 그 RGB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새빨강색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 이거는 뭐 여러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보면 여기서 지금 빨강은 3초일 때 0이고 0초일 때 최대값인 거잖아요. 일단은 최대값은 255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5 그다음에 곱하기 하고 이거 남은 시간 가져오면 되겠죠. 이 남은 시간은 3에서 0 사이니까 그러면 이제 0에서 255여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건 3에서 0으로 단조 감소하는 겁니다. 그거를 단조 증가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3.0 빼기 원래 이거를 하면 이제 0에서 3.0으로 증가하는 그런 느낌의 숫자를 내 손에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255에 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 나누기 3을 하는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는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슬프게도 이 레드 값은 인트 형식 값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한번 우겨 넣어 볼게요. 그래서 레드는 채워줬고 그 다음에 그린은 이거에 반대되는 느낌으로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린 같은 경우는 3.0 빼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다만 그게 처음에 3.0일 때 255가 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0 남았을 때 0으로 떴으면 좋겠으니까 그린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그게 싫다라면 여러분이 이제 255 빼기 레드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린 만땅이었다가 반반이었다가 레드 만땅 같은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블루 성분은 0으로 놔둡시다. 자 여러분 이거 빛의 삼원색이니까 0으로 놔두는 게 그러니까 000이 검은색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빨강색도 최대로 비추고 녹색도 최대로 비추는 막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랑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이크 컬러 코드인가 뭔가 하는 거를 이 함수 출시기 원래는 우리가 str 리터럴 적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색상을 쓰는 그런 느낌의 부분 대신에 컬러 코드를 밀어넣도록 하시면 돼요. 이거 막 그 웹페이지 같은 거 보면 막 그 있잖아요. 넘버 사인 붙인 다음에 뭐 FF 뭐 AA 88 막 이런 식으로 16진수 6자리로 표현하는 그거가 지금 들어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아마 제대로 짰겠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go! 와 같이 점점 타락하는 나 자신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가지는 않고 예를 들면 80%까지는 생 녹색, 그다음에 20% 이하는 생 빨강색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지만 뭐 여러분이 써보고 싶다면 이런 느낌으로만 해도 조금은 더 그럭저럭
괜찮게 연출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단하게 뭐 테두리만 검은색으로 2픽셀 정도를 입힌다 정도까지만 하시면 이제 게이지가 그냥 맨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검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 게이지의 테두리를 그림 파일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 가운데를 투명하게 뚫어놓고 가장자리에 이제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나물 덩굴 같은 거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림 파일 하나 마련해두고 게이지 위에다가 그리도록 해두면 좀 더 그럴싸한 게이지를 연출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충 짰는데 이 3.0 대신에 듀레이션으로 다 바꾸고 등등 한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얼마든지 그럭저럭 제한 시간을 바꿔가면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지금 벌써 55분이 지났단 말이죠. 우리 기 모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 모으는 거는 설명만 할게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내 캐릭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기를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도 예를 들면 게이지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게이지로 이런 느낌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을 때마다 조금씩 들어차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이제까지 얼마나 파워를 모았냐에 따라서 요 네모의 Y방향, Y축 음수 방향으로 엄청 강력한 그거에 정비례하는 힘을 부여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친구가 채공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점프력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만유 인력만 일정한 Y축 플러스 방향 가속도만 제공하도록 하면 이 친구의 높이가 예를 들면 어쩔 때는 이런 느낌으로 점프하고 어쩔 때는 이런 느낌으로 점프하고와 같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이게 시간축이라 치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 자 거기도 비슷해요. 방금 전이랑 사실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도 어떤 느낌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나? 라면 자 방금 전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전체 게임의 실행 흐름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었잖아요. 그거 말고 내 캐릭터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별도로 그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정지, 그러니까 서 있음 또는 뭐 달리는 중, 그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기 모으는 중, 그다음에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이제 이 친구가 점프 중과 같은 느낌으로 스테이트 3개를 하나의 캐릭터, 그러니까 플레이어 캐릭터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점프하다가, 자 봐봐요. 달리는 도중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를 모으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012라 치면 스테이트가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면 상태 전환을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기를 모으는 동안에는 매 프레임마다 어떤 값을 꾸준히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뭐 카운트를 플러스 1 한다든가 등등 하는 게 가능하겠죠. 아니면 언제 기를 모으기 시작하냐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록을 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신 다음에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뗀 시점에 그때 이제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내 캐릭터의 Y방향 엄청 큰 가속, 엄청 작은 음수 방향이니까 엄청 작은 가속도를 부여하고 그걸 그대로 초기 속도로 삼아서 이 친구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점프 도중에는 만유 인력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유 인력을 적용하다가 이 친구의 Y좌표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상사점에 도달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정확히 대칭되는 느낌으로 이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에는 이 친구의 Y좌표가 땅에 맞닿는 적절한 큰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Y방향으로 착지를 하면 그때 이제 그 프레임에 이 친구의 Y좌표 적당히 잡아두고 적절한 물리량들 다 0으로 바꾼 다음에 스테이트를 0으로 전환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스페이스바 누르면 또 다시 두 번째 점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뭐 그럴싸하죠. 나쁘진 않죠.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먼저 그려갖고 구성을 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릴게요. 자,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면 뭐 내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총알을 발사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걸 매 프레임마다 발사하는 게 좀 애매하다. 조금 특정한 조건에 입각해서 발사 속도를 좀 조율을 하고 싶다 할 때도 좀 복잡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면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도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시 중에 별 떨어지는 예시 있었잖아요. 이미지 하드 매운맛 버전. 거기서는 단순하게 카운팅을 해서 매번 동등한 느낌으로
그림을 바꿔치기해서 마치 별이 회전하는 것처럼 연출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 동안 카운트 값을 계속 감소시키고 카운트 값이 0일 때 총알 발사하고 카운트 값을 다시 올린다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구성하셔도 되고, 그거보다는 좀 더 그럴싸한,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예열 시간 같은 게 있어서 조금씩 빠르게 막 그 게틀링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느리게 연사하다가 꾹 누르고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엄청 빠른 속도로 연사하게 만들고 싶다거나 할 때는 아마도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도입해서 적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정도 일단 말씀드려 놓고, 이거를 직접 코드로 짜는 건 아마도 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우리는 쿨하게 스킵합시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당신들이 지금 궁금한 거 혹시 있습니까?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저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생성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엔터키 치면은 네모의 색깔을 바꾼다라든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스페이스바를 누른 바로 그 프레임에 그림 바꿔치기 한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있잖아요, 뭐 마리오 그림 같은 거 한 다음에 점프하는 마리오랑 앉아있는 마리오랑 그런 거 미리 준비해 둔 다음에 저 사람이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그림을 바꾼다, 또는 누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그림을 바꾼다 같이 여러분이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반이랑 화요일 반이랑 목요일 오전 반에는 오늘 우리가 다룬 거랑은 또 다른 내용들을 주파를 하고 왔으니까 그것들까지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내 게임에서 쓸만한 거니까 채택을 하고, 그걸 채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추가로 이런 걸 준비해 두면 되겠구나 같은 거 확인해 가면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만들기 시작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여요. 그걸 이번 주 안에 해두시는 걸 저는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아마 미적 공부할 심리적인 여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미적 공부 끝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진짜 내가 원하던 나만의 게임을 최종 버전을 완성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 해두고, 오늘 여유 시간에는 그러면 이것도 영상 올려둘게요. 오늘 것도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 지금 잘 안 되는 거 봐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 손 들고 하시면 주제 관련 협의하시거나 초기 버전 관련한 도움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못 찍었다